네, 안녕하세요. 운전의 달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 보겠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학원에선 이제 가르쳐 주지 않는 초보 운전 스킬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100만 조회수를 넘었더라고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네, 그래서 한번 그때 그 영상에 좀 많은 걸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핸들을 정렬할 줄 모른다. 핸들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초보들에게는 네, 모든 게 이제 낯설기만 하죠. 대부분 처음에 이걸 잘 모르시는데, 자, 보시면 이런 기아 마크가 이렇게 딱 정렬이 되어 있죠. 요렇게. 자, 이게 정렬입니다. 정렬해서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한 바퀴 반, 다시 정렬하려면 한 바퀴 반 돌리면 되고, 오른쪽 끝까지는 또 한 바퀴 반, 다시 정렬을 하려면 한 바퀴 반. 그래서 총 3바퀴가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차마다 조금씩 틀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한 바퀴죠. 제자리 왔으니까 이게 반 바퀴, 한 바퀴 반 돌아갔죠. 그러니까 다시 정렬을 하려면 반 바퀴, 한 바퀴 돌리면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도 한 바퀴 반, 정렬하려면 반 바퀴, 한 바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렬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주차라든지 운전을 하다가 막 돌리다가 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고민 많으시거든요. 자, 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때는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만 살짝 떼보세요. 발만 살짝 떼면, 자,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빨리 기아 마크가 제대로 보이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렬이 됩니다. 다시 막 돌리다가 모르겠어, 이게 한 바퀴인지 뭐 반 바퀴인지,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세요.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빨리 기아 마크가 제대로 딱 보이게 돌려주면 정렬이 됩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살짝 떼볼게요. 똑바로 가죠. 이러면 이제 정렬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핸들의 양을 모른다. 좌회전할 때는요, 핸들이 많이 안 돌아가고, 우회전할 때는 핸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니까. 제가 여기서 좌회전 해볼게요. 자, 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을 하죠. 여기서 핸들을 많이 돌려볼게요. 한 바퀴 돌아갔죠? 계속 돌려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역주행입니다. 골목길 한가운데도 중앙선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봐요, 지금 역주행이 돼버렸잖아요. 여기는 차가 오는 길이죠. 제가 길을 막은 게 돼요. 자, 그래서 좌회전할 때 핸들을 많이 돌리면요, 역주행이 돼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 바퀴가 안 돌아가죠, 다. 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맞죠? 다시 좌회전 해볼게요. 자, 많이 돌리면 역주행이 됩니다. 명심하세요. 많이 안 돌려도 돼요. 얼마나 돌아가나 보세요. 한 바퀴가 조금 안 돌아가죠. 보세요. 이렇게 해야 오른쪽에 딱 떨어집니다. 자, 좌회전은 많이 안 돌아갑니다. 왜? 다시 오른쪽에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측 통행 해볼게요. 깜빡이 켜고. 자,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세요. 한 바퀴에서 더 돌아가네요. 그죠? 왜? 다시 오른쪽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측 통행이 돼요. 그러면 우회전할 때 제가 조금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다시 우회전할 때 제가 조금만 돌려볼게요. 자, 한 바퀴, 좌회전자면 한 바퀴만 돌려볼게요. 한 바퀴만. 자, 그러면 이미 이 왼쪽 차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도로 한가운데 딱 차가 들어오게 돼요. 맞죠? 이거는 중앙선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지금 중앙선을 가운데 딱 선 거예요. 그러면 차가 오면 놀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겠죠? 가까워지면 또 놀래서, 이거 봐, 저렇게 차가 오거든요. 항상 비워둬야 돼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분이 지나가시죠. 세 번째, 차가 천천히 가면 핸들도 천천히. 이거는 이제 골목길에서 한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빨리 간다고 해서 핸들을 빠르게 돌리면 차가 돌아버리겠죠. 네, 골목길 한정에서 차가 천천히 가면 핸들도 천천히, 차가 빨리 가면 핸들도 빠르게 돌리셔야 돼요.
좌회전을 해볼게요. 먼저. 자, 좌회전을 하는데 핸들을 차가 천천히 가죠. 그러면 핸들도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풀 때도 핸들을 천천히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핸들을 빠르게 돌려볼게요. 차는 천천히 가는데 핸들만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박아요. 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해볼게요. 차가 천천히 가니까 핸들도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풀 때도 천천히 풀어줘야지 딱 우측 통행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제가 핸들만 빨리 돌려볼게요. 자, 제가 핸들만 빨리 돌려볼게요. 저기 바닥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거든요. 자, 지금 차는 천천히 가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데 핸들만 빨리 돌려볼게요. 와, 바로 지금 여기 전봇대 지금 받기 직전이에요. 이러면 또 풀어야 돼요. 그럼 또 돌려야 돼요. 술 취한 것처럼 차가 막 비틀비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심하실 거는 차가 천천히 가면 핸들도 천천히 돌릴 것. 핸들 잘 보세요. 차가 천천히 가니까 핸들도 천천히 오래 돌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좌회전 할 때 많이 안 돌아간다 했죠. 좌회전은 한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내륜차, 외륜차를 모른다. 내륜차, 외륜차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차라고 생각하면 여기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죠. 이렇게 차가 회전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내륜입니다. 안내자 내륜, 여기가 외륜. 바깥쪽 바퀴가 외륜, 여기 내륜. 여기가 내륜인데요. 코너를 이렇게 돌면 보세요. 앞바퀴는 여기 있죠. 뒷바퀴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면 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이 틀려요. 앞바퀴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앞바퀴는 빠져나가지만 코너를 돌 때 뒷바퀴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앞바퀴는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뒷바퀴가 가면서 이렇게 걸려요. 이거 내륜차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을 제가 뭐 첨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차는 내륜차가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코너를 돌면서 뒷바퀴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항상 뒷바퀴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내륜차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륜차는요 언제 생기냐면 너무 핸들을 미리 돌리거나 그럴 때 내륜차가 생기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하얀색 차가 있죠. 앞바퀴는 지금 빠져나왔거든요. 여기서 제가 핸들을 천천히 돌리라 했잖아요. 차가 천천히 가면. 근데 여기서 핸들을 빨리 돌리는 분들이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앞바퀴는 공간이 엄청 많죠. 이렇게 널널하거든요. 뒷바퀴는 엄청나게 가까워졌죠. 사고가 날까봐 제가 너무 가까이 붙이진 않았는데 바로 이게 내륜차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거울을 보고 맞춥니다. 장애물 끝에 사이드 거울을 맞추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밑에 도로를 보시면요, 보도블록 보세요. 자, 저기서 한번 꺾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꺾어지죠. 이렇게 휘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핸들을 돌리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드 거울이 이 꺾어지는 이 부분에 왔을 때 핸들을 돌리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타이밍, 저게 두 번째 타이밍. 자, 첫 번째 꺾어지는 저기 보이죠, 바닥에.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바닥을 보셔야 돼요. 자, 거울이 저기 첫 번째 꺾어지는 부분까지 와야 돼요. 아직 핸들은 돌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꺾어지는 부위가 안 보이죠. 이제 지금부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저기서 꺾어졌으니까 거울이 꺾어지는 부위쯤 왔죠. 자, 이때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 얼만큼? 천천히, 차가 천천히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두 번째 꺾어지는 부위에 거울이 왔죠. 이렇게 일직선상에 탁 왔죠. 자, 이때 핸들을 계속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리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내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기 빨리 또 바닥을 보셔야 돼요. 저기 꺾어지는 부위에 거울이 와야 되죠. 거울이 아직 한참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울 쪽을 쳐다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벽도 꺾어지죠? 자, 이쯤입니다. 꺾어지는 부분이랑 탁 거울이 왔을 때, 이때 핸들을 돌리는 거라고요. 천천히, 차가 천천히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꺾어지죠. 맞죠? 여기 사이드 거울이 이렇게 왔죠. 네, 지금도 돌리는 타이밍이니까 이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풀어주기 시작하면 딱 우측 통행이 떨어집니다. 이게 핸들을 돌리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도 보여드릴까요? 좌회전. 자, 보세요. 여기 이 전봇대가 서 있는 밑부분에서 한번 꺾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또 거울을 맞춰야 돼요. 자, 사이드 거울이 첫 번째 꺾어지는 부위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안 왔죠? 안 왔죠? 자, 사이드 거울이 꺾어지는 부위에 왔죠? 전봇대 있는데. 이때 핸들을 돌리는 타이밍이라고요. 그리고 좌회전은 많이 안 돌아간다 그랬죠? 자,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 보여드리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탁 거울 맞추고,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좌회전 해볼까요? 고개를 좌우 확인하면서 왼쪽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 거울을 맞추지. 자, 여기서 대부분 하는 실수가, 지금 이미 거울이 꺾어지는 첫 번째 부위를 지나버렸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한참 보다가 또 이미 지나버렸죠. 거울이 이 꺾어지는 부위를 지나버렸어요. 지금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있잖아요. 이미 늦었죠. 거울이 한참 앞으로 와버렸죠. 이러면 타이밍 놓친 거예요. 지금 돌려볼까요? 무슨 뭐 건물로 가요. 건물로. 어휴,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처음 운전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핸들을 돌리는 타이밍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탄력 주행이 뭔지 몰라요. 정식 명칭은 이제 타력 주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탄력 주행이라고 할게요. 탄력 주행이 뭐냐면 엑셀을 밟아서 탄력을 줘야지 차가 굴러가죠. 이 탄력 주행 발 조작을 초보 때부터 연습하시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엑셀을 밟아서 탄력을 주셔야 돼요. 직선 도로에서 말이죠. 탄력을 주고 발을 떼세요. 그러면 이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 놓는 겁니다. 이제 밟지 말고. 그리고 다시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엑셀 탄력 주고 발 떼고 브레이크에 올려 놓고, 속도 줄어들면 또 엑셀 탄력 주고 브레이크에 올려 놓고, 이게 반복입니다.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 그러면 항상 발이 브레이크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브레이크만 바로 밟으면 돼요. 그러면 사고가 절대 일어날 리가 없죠. 처음에 이제 출발하면 엑셀을 밟아서 탄력을 주세요. 그리고 발을 떼버리고 브레이크에 올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밟지는 말고.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죠. 다시 탄력을 줘야 되죠. 붕, 엑셀을 좀 밟아서 탄력 주고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기. 또 붕,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붕,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요거 반복하시는 거를 언제까지 하시냐면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거는 머리를 거치면 안 돼요. 계속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 위급 상황에 저절로 내가 발이 탁 브레이크에 이렇게 가 있어요. 일곱 번째, 사각지대를 모릅니다. 자, 사각지대가 뭐냐면 이 거울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나란히 달릴 경우, 살짝 내 옆에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차가 나란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사이드 거울에 안 보여요. 여기 이거 A필러 보이죠? 이게 은근히 그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 은근히 여기 가려지는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게 A필러, 여기 있는 게 B필러.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C 필러거든요. 보행자가 안 보일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개를 앞뒤 좌우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는요, 이렇게 앞뒤로 조금 고개를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A 필러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행자가. 저는 이렇게 고개 보이시죠? 좌우로 조금 흔들어서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초보 때부터. 자, 여기서 보통 초보분들 눈동자만 이렇게 굴리거든요. 그러면 거울 보면 차가 없다 생각해요. 이 상태면 차가 안 보여요. 딱 제 눈에서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야 차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 차. 자, 이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숄더 체크 하셔야 되고요. A 필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조금 보셔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절대 달리지 말고요. 이렇게 항상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리시면 사각지대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죠. 여덟 번째, 차폭감을 잡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이소 가니까 뭐 있던데, 딱 앉은 자리 그대로 해서, 자, 지금 제가 딱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왼쪽 거울을 보면 이 노란선이랑 이렇게 띄어놨죠, 공간을. 자, 딱 그대로 앉아서 이 왼쪽 노란선이 어디에 지나가는지 딱 표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딱 여기 지나가네, 이 3번에 딱 지나가요. 노란선이 여기 숫자 3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앉아서 보면 그대로, 네, 한 3과 4 사이 딱 지나가네. 3과 4 사이. 그럼 여기를 딱 외워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노란선은 어디 지나가냐면 딱 여기 24하고 25 사이, 여기 딱 지나가요. 이 노란선이. 앉아서 보면, 자, 이 위치를 딱 기억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맞출 때 여기만 딱 노란선하고 맞추셔도 됩니다. 오른쪽도 딱 거기 지나가요. 자, 이제 이 위치를 외웠다면 이거를 떼시는 거죠. 위치를 외워놔야 되겠죠. 저는 이미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딱 여기 이 위치만 맞추는 거죠. 아홉 번째, 주행하실 때 1차로는 비워주세요. 왼쪽이 1차로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2차로고, 1차로에서 여유롭게 이제 속도 지키면서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는 비매너 운전입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1차로는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1차로는 이제 추월차로죠. 근데 고속도로만 1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시내 국도는 1차로가 추월차선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만 1차로가 추월차선이에요. 그렇지만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흐름을 고려해서 2차로로 양보해 주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자 매너입니다. 왜? 도로는 나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로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비워주세요. 10번째, 교통 흐름을 몰라요. 도로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빠른 차, 느린 차, 많은 차들이 섞여서 주행을 하죠. 혼자만 천천히, 혼자만 빠르게 가는 차들이 꼭 사고를 유발합니다. 나는 천천히 여유롭게 가고 싶더라도 현재 주행 흐름이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그 흐름을 같이 맞춰주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타는지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탄력 주행 하시라고. 이렇게 엑셀로 속도 조절을 해 주시면서 교통 흐름을 타주세요. 이게 개인의 선택이지만 매너입니다. 11번째, 엑셀을 나눠 밟을 줄 몰라요. 엑셀을 1부터 10까지 있다고 봤을 때 요거를 짝에서 1, 2, 3, 4, 5, 6, 7, 8 요 정도로 나눠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RPM입니다. 엑셀을 밟으면 이 바늘이 움직여요. 분당 엔진 회전 속도거든요. 1부터 10까지 나눠서 밟는 게 뭐냐면, 소리 들리시나요? 자, 엑셀을 밟아 볼게요. 숫자 1에 도달하죠, 바늘이.
자, 이게 제가 한 1 정도만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이거든요. 바늘이 1000에 갑니다. 1 밟았어요. 자, 이게 출발하거나 골목길에서 엑셀을 밟을 때 요 정도만 밟아야지 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탄력주행 얘기했죠. 탄력주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밟냐면 네, 한 2000 정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1500이나 2000 정도 밟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력을 주고 발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럼 차가 천천히 가요. 다시 탄력 주고 1500 정도. 지금은 제가 한 엑셀을 3 정도 밟았어요. 자, 그 다음에 추월을 할 때는 상대방보다 더 빨라야 되잖아요. 그때는 소리 들리죠. 2000까지 밟으셔야 돼요. 2000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하시는 겁니다. 자, 2000 정도 밟았으면 제가 한 엑셀을 4 정도 밟은 것 같아요. 자, 이게 4, 그 다음에 이게 1. 아주 살짝 밟았죠.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력 주행할 때 요 정도. 자, 그래서 이 바늘을 안 보고도 소리만 듣고도 이 발 조작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엑셀을 나눠 밟을 줄 안다는 거거든요. 물론 초보 때는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파킹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이 나눠 밟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1000, 이게 뭐야? 1500이야? 그 다음에 2000. 3000까지 밟으려면 3000까지 밟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빠르게 막 달릴 경우죠. 여러분들이 시내 주행하실 때는 항상 앞차보다 2세대를 더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이 앞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차가 있는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상대방보다 한 박자 두 박자 더 빠르게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앞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차를 보셔야 돼요. 주차에 대한 영상입니다. 주차하고 나서 수정할 때 꿀팁 가르쳐 줄게요. 하나 둘 하나, 원 투 원만 기억하세요. 넓은 쪽으로 한 바퀴, 반대로 두 바퀴, 다시 반대로 한 바퀴. 자, 지금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이 카메라 보시면 이 오른쪽은 공간이 많이 넓죠. 왼쪽은 선을 넘어가 버렸죠. 맞죠? 자, 이때는 수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쭉 갑니다. 왜냐면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후진을 해볼게요. 아까 오른쪽이 넓었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살짝 붙여줍니다. 요거는 뒷문 손잡이가 하얀 선에 가까이 붙여야 되거든요. 이 뒷문 손잡이 이 하얀 선에.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바퀴, 반대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차가 똑바로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거울 보시면 되거든요. 차가 정렬된 거는.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한 바퀴가 남았죠. 반대로 한 바퀴를 돌려주면, 자, 보세요. 요렇게 딱 정렬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쭉 후진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 둘 하나입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주차장에서 이제 부모님이 요거 주차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야, 돌려, 야, 오른쪽으로 돌려, 야, 핸들 똑바로 해, 이게 다거든. 그렇게 하면 초보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 둘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바로 해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차를 삐뚤하게 가시면 안 맞아요. 정면을 보고 똑바로 갑니다. 핸들 똑바로 쭉 가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자, 보시면 오른쪽이 넓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한 바퀴. 자, 거울을 보고 뒷문 손잡이를 가까이 붙여요.
하얀 선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붙일까? 그 다음에 반대로 2바퀴. 그러면 딱 차가 정렬이 되면 이때 거울을 보셔야 돼요. 카메라만 보면 안 보여요. 다시 반대로 한 바퀴 돌리면 타이어가 이렇게 딱 정렬이 됩니다.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빨리 할게요. 지금 이제 급발진 대처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지 말고 꾹 밟으세요. 그냥 브레이크를 꾹 밟아버리세요. 발 떼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꾹 밟아야 돼요. 드라이버에서 달리고 있다면 위로 한 칸 올리면 중립이죠. 중립을 놓고 이 상태로 빨리 우측으로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네요. 자, 근데도 속도가 안 줄어들 수도 있겠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빨리 저런 이제 가드레일이나 오른쪽에 빨리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옆 문짝을 박으셔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뭐 타이어를 이렇게 막 부딪혀서 막 틀어버리든 해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속도가 보통 5초가 지나면 속도가 100km를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오른쪽 가드레일이나 이런 장애물에 빨리 받아 버리셔야 됩니다. 옆 문짝을. 좁은 골목길에서 진땀 많이 나실 텐데요. 운전자들의 룰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비켜주셔야 되고요.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어디로 비켜줄지 빈 공간을 체크하면서 빈 공간에 가까운 사람이 그쪽으로 비켜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량이 먼저 진입을 했다면 먼저 양보하셔야 됩니다. 골목길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가면서도 빈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돼요.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어디로 비켜줄지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뭐 이런 데로 비켜주면 되죠. 자, 여기도 골목길 진입하면서 차가 오는지 먼저 봐야 돼요. 진입한 차가 우선이니까 여기 비켜주면 되겠고. 저기 그래, 마주오는 차 왔네. 자, 빈 공간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오른쪽에 비켜주면 되겠죠. 자, 이때 라이트를 딱 꺼줄게요. 이게 매너거든. 오른쪽에 이렇게 딱 비켜주고. 맞죠? 자, 이렇게 가면서 마주오는 차가 오면 어디로 비켜줄지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1초의 여유. 항상 1초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다 지나가더라도 1초 정도 혹시나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1초의 여유. 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었더라도 혹시나 신호 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나 차가 없는지 1초 둘러보고 출발하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도 그냥 출발하지 마시고 왼쪽 오른쪽 뒤에 혹시나 아이들이 없는지 차가 없는지 1초 정도 체크하고 출발하는 습관. 이런 1초의 여유를 꼭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회전할 때 요즘에 많이 헷갈려들 하시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정지해야 될 경우,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경우, 이 두 가지. 일단 정지는 언제 하냐면 앞에 보이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조건 일단 정지입니다. 계속 일단 정지가 아니고 살짝 1, 2초 일단 정지. 저기 보세요. 앞에 보이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죠? 그러면 일단 정지입니다. 자, 우회전 할 때 그러면 일단 정지를 할게요.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 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계속 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횡단보도죠. 저기가 빨간불이죠. 그럼 사람이 안 다니잖아. 그러면 가시면 돼요. 내려오는 차가 없을 때 직진이 우선이니까 양보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횡단보도가 녹색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다 지나가면 출발하시면 돼요. 계속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자, 지금은 가면 되네요. 자, 또 우회전 할게요. 앞에 보이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로 또 바뀌었죠. 그러면 일단 정지할게요. 녹색이면 일단 정지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자, 일단 정지. 자, 사람 없고. 자, 왜냐면 지금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걸렸거든. 요 앞에가.
그래서 일단 정지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없으면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횡단보도 사람이 없죠. 당연히 빨간불이니까. 그러면 가시면 돼요. 천천히 서행. 자, 또 우회전할게요. 앞에 보이는 전방 신호가 이번에는 녹색이죠. 그러면 일단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빨간불에만 일단 정지. 녹색이죠. 그냥 서행하시면 돼요. 천천히. 사람이 남나 보면서 천천히 서행하면 돼요. 자, 여기도 빨간불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천천히 서행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